자, 전체 시장의 흐름과 종목별로의 전략과 이런 부분들을 전체 다 설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황부터 볼게요. 시황 부분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가지실 그런 위치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월봉 기준에서 프랑스 어때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FTSE 지수 월봉으로도 오늘 꼭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시황을 먼저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황 부분을 놓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매번 최근 들어서 이제 부정적인 시황이 터질 때,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협찬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시간에 거의 절반 이상을 시황으로 대처해 드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뭐 실질적인 유료 회원님들이신 여러분들의 기준의 전략 부분이 명확해질 수 있었던 거죠. 뭐 지금 이렇게 2575포인트 뿐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잘 기억을 해보세요. 모든 그 방송 채널이 모든 방송 채널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시장 무너진다 그러고 미국의 긴축에 대해서 우려감 표명하고, 그리고 무슨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불거진 어떤 거요? 실리콘밸리 뱅크에 대한 파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자꾸 윤정도는 해드리는데도 공포감을 갖고, 단순 논리로 놓고 보시면 이래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꼬리가 달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음봉이란 말이죠.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하고 나서 유럽의 가장 큰 변동이었습니다. 저 유럽의 저 변동성 속에서도 글로벌 증시는 영향을 안 받았어요. 뭐 2015년도에 그 그렉시트라든가 또 2016년도에 브렉시트라든가 이런 부분의 흐름 속에서 유럽이 또 흔들릴 때에도 글로벌 증시는 크게 연동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데 나머지 글로벌 증시도 멀쩡했거든요. 국내 증시만 못 움직였는데, 국내 증시가 못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체적인 정적불안,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걸 우리는 정적불안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언급도 안 하고 그냥 미국이 긴축을 강하게 해서 또 유럽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있다고 얘기만 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지우고 놓고 보시면 이때 출렁거린 거 3월 달에 한 번이었고, 그 다음에 9월 말 10월 저점 찍고 나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 사상 최대치 신고가 이전에 여기서 출렁거렸던 것도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 지수 기준으로 3,300까지 돌리고 나서의 충격이었지 다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자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 확인 안 하시고 그냥 막연하게 시장 어려워, 큰일 날 수 있어. 거기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도, 케이블 TV도 마찬가지인데 유튜브는 더 심각하죠. 검증도 더더욱 안 되는 애들이 또 나서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프랑스 까끔만이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 3월 달의 흐름을 주봉으로 한번 보실까요? 작년 3월에 주봉으로 보시면 주간 단위에 10%씩의 조정이 나왔어요. 10%. 이걸 일봉으로 보실까요? 일봉으로 보시면 하루에 5%씩의 흐름까지도 조정으로 연출이 되곤 했었습니다. 쭉 당겨서 보시면은 2022년 3월 기준에 우크라이나 사태 얼마예요? 4.4. 이건 얼마예요? 5%죠. 윤정도가 하루하루 이제 연식이 다 돼서 지금 뭐 54까지 됐다고 하지만은 그 연식이 다 돼서 진행이 돼도 기억은 다 남아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루에 5% 하락의 기준입니다. 저점이. 이게 4.41% 빠진 겁니다. 하루에. 그게 우크라이나 사태의 기준에서의 독일 증시의 기준이란 말이죠. 독일 증시 기준. 요거 다 가져갈 거예요, 오늘. 그러던 이 독일 지수 하루에 독일 하루에 저렇게
4%, 5%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저렇게 폭락이 왔을 때 우리나라 잘 기억해 보세요. 하루에 5% 빠진 날 있어요? 예? 기억이 안 나요? 뻥치지 마시고. 왜 기억이 안 나? 빠진 적이 없지. 없잖아요. 없다고. 이게 하루에 10% 빠진 거예요. 이게 8%까지 밀린 거고. 응? 하루가 아니라 주간 단위에.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 15%란 말이에요. 윤정도 머리 좋아서 어지간한 거 애우고 간다고 이제. 어? 이해되세요? 프랑스 까크의 사상 최대치, FTS의 사상 최대치. 그러니까 독일을 기준으로 봤더니 일간 단위에서 하루에 5%까지 밀리더라. 주간 단위에서 일주일에 10%까지 밀리더라. 월봉 기준에 한 달에 얼마 15% 13.98? 13.98까지 밀리더라. 근데 그것이 끝이더라. 근데 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얘기하냐고. 지금은 조금 덜하죠. 2,400 깨지니까 무슨 2,000 깨질 것처럼 전체가 난리 난 것처럼. 근데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뭐예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거짓 정보에 흔들리고 있을 때 그 사이에 유럽 증시는 이렇게 사상 최대치. 응? 우리나라 비교를 다시 해볼까요?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시장만 못 간 거죠. 오늘 날짜 유가증권 시장에 주봉 다 잘라주세요. 응? 그 먼저 번 원고 있죠? 원고 부분은 다 일봉인데 주봉으로 다 잘라주세요. 주봉으로. 저 시황 부분이 어저께 있나? 그것도 찾는데 또 시간 걸리니까 시간 걸리도 좀 봐야 되나? 볼까요? 보시게 되면은 어제 기준에 설정 범위 한번 봅시다. 보셔서 이렇게 자, 요거를 프랑스 월봉 깎는 여기 거하고 하나 더 오늘 거 넣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일봉은 주봉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서 전체, 예? 전체, 전체 기준 어디서부터 2020년부터 거래대금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프랑스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 3월 달까지도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이때 뭐 얼마나 뭐 밀렸어? 뭐 없네. 3월 뭐 없네. 우크라이나 터져가 유럽 폭락 나올 때 없네. 없잖아. 근데 뭔 개뿔이나 다 지나고 난 우크라이나를 지금도 얘기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조정받으니까 우크라이나는 언제 끝나나. 경기가 어렵네. 유럽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럽도 3월 달에 충격받았는데 우리는 안 받았어. 미국도 안 받았고 이때만 해도 디커플링이 아니라 똑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유럽만 더 충격을 받았을 뿐이지. 그리고 나서 유럽이 멀쩡하게 그 사태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고 9월에 저점 찍고 9월 말 10월에 저점 찍고 여기서부터 얼마까지 사상 최대치까지 돌리고 있는데 우린 이러고 있다고. 응? 그나마 코스닥이 좀 돌린 거고요. 이거 제가 지금 캡처할게요. 뭐 이중 작업할 필요 없이 제가 하면 되지 뭐. 자, 이렇게 해서 캡처해서 이거 방송 가져갈 거예요. 거래대금이 지금 터져 있어요, 안 터져 있어요? 터져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응? 거래대금.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주봉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요, 더 빵빵해요. 미친 듯이 빵빵해요. 근데 저 빵빵한 게, 야, 미쳤어, 정신 나갔어.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고 표현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빵빵하게 올라가는 이 지수의 흐름, 저 지수의 흐름은 에코프로 BM의 각도랑 똑같아요. 걔네들 너무 가팔라요. 오늘 6%나 밀렸죠. 코스모와 5%나 밀렸죠. 거래대금 없으니까 밀린 거야. 몇백 %씩 올라오고 고점 대비 82만 원 대비 61만 6천 원인데 몇백 프로 올라오고 30% 밀린 게 그게 큰 조정이 아니야. 그들이 밀려도 코스닥 멀쩡하게 다 올라가죠.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2위가 밀려도. 왜? 거래대금이 죽질 않아요. 거래대금이 계속 살아나요.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예요. 근데 시장이 무너진다고 안 무너져. 이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은 못 쫓아온 거예요. 근데 이 거래대금의 기준으로 설정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 지금 이 코스닥 지수의 기준, 저 위치가 S&P 500 지수나 대만 지수하고 비슷합니다. 대만 지수하고 S&P 500 지수가 얼마인데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2,800포인트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점 대비 13%, 14%뿐이 안 밀려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나라를 쓸데없이 뭘로 비교를 해요? 나스닥에 비교를 해.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 38%라고 그랬죠.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 38%라고.
정점을 찍을 때는 절대적으로 거래가 둔화돼야 된다 그랬죠. 거래가 이렇게 터지고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날아가는데 거래가 뭔 기준에서 말 같지도 않은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시황은요. 글로벌 시장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프랑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유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대비 0.48 눌려있고, FTSE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독일 사상 최대치 대비 2.5% 눌려있어요. 그럼 다우지수는요 사상 최대치 대비 8% 밀려있습니다. 동일한 구간에 아시아에서 유일한 선진시장, 양시장 다 들어가 있죠. MSCI 지수, FTSE 지수 얼마? 7% 밀려 있어요. 7%.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하면 3,000포인트 위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니케이가 우리보다 못하고 얘들 경기가 난리가 났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그냥 이슈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돼? 가시거리 내용들을 그거를 전체 그냥 주식시장에 돈을 자산을 운영해서 내 소중한 자산이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에 그런 엉뚱한 상황, 그런 논리에 그런 내용에 훅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장이 지금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부터 잡고. 지금 글로벌 증시 보니까 어때? 무조건 날아갈 기세잖아요. 우리나라도 얘네가 급락을 하지 않는 한 여기서 멈춰주기만 해도 무조건 우리는 폭등이 나올 위치잖아요. 다우지수 보세요. 2015년 말 대비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가 나올 때 아시아, 유럽은 연동이 안 돼 있다가 지금은 미국보다 유럽이 월등히 강하게 먼저 고점을 뚫은 거죠. 그럼 왜 2015년 12월이냐라고 하면 금리를 올린 시점이 2015년 12월이에요. 얼마 만에 올렸죠? 마지막 금리 인상이 언제예요? 2006년 6월입니다. 마지막 금리 인상 2006년 6월 대비해서 얼마? 9년 6개월 만에 올린 거예요. 2004년 6월부터 금리 올린 걸 감안하면은요, 11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렇게 금리를 오래간만에 올린 거예요. 엄청난 기준에. 그 금리 올리고 주가 폭등이죠. 왜 폭등을 할까? 금리 올리는데.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져 있다의 기준이에요.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져 있다. 그러면 왜 22년도에는 금리를 올리는데 급락을 할까요? 22년도에. 21년도부터 긴축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책을 쏟아붓죠. 그러면서 1조 2천억 달러인가요?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내놓죠.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는 과정 속에서 재난지원금을 또 풀었죠. 정치 논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형성되니까, 아니 개뿔이나 인플레이션이, 경기가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나와? 그건 디플레이션이지. 예전에 오일 쇼크 당시 때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중동 국가들이 유가를 급격하게 올려버려요. 그럼 감당이 안 되잖아, 물가가. 그렇게 되면 물가가 상승률이 30%씩 나왔어요. 그 감당되세요? 그러니까 디커플링 나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커플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러한 기준에 경기가 둔화되어 있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표출이 된다면, 저도 이제 뭐 체력이 안 돼. 얘기하다가 엉뚱한 소리 하고 지금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지금이. 다시 설명드려요. 오일 쇼크 당시처럼 가만히 있는데 공급자에 의해서 물가가 30%씩 올라오고 경기가 침체가 되고, 경기가 침체되는데 공급자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조정받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왔는데 윤정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자. 지금 뭐 유가를 인위적으로 올렸어요. 뭐 문제 있어요? 아니잖아요. 금리를 잡아줘야 될 시점에 돈을 더 뿌려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터져 나온 거고, 그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올라오기 시작한 게 21년부터이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작년부터 진행을 하게 되면서 금리를 급격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침체되거나 둔화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둔화는 됐죠. 침체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수 없게끔 세계가 공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공조 이외에도 대표적인 부분이 유가가 1차 에너지원에서 유가가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70년대 이때 대비해서 전체 산업에 원유가 미치는 영향 대비 지금은 굉장히 재생에너지도 많이 나와 있고 어찌됐건 뭐 시황을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어. 장이 안 좋을 때 시황 길게 하는 거지. 장 좋은데 개뿔 무슨 시황을 길게 하나? 그죠? 지금 보시면은 절반까지 돌려놓은 이 흐름이 그냥 단단해. 그냥 코스닥이야 코스닥. 유가증권 시장은 못 갔잖아요. 디커플링 코스닥은요. 미친 듯이 어마어마하게 갔다? 뭘 어마어마하게 가나? 이 보시면은 얘 오른 거나 다우지수 오른 거나 다우지수가 더 크잖아. 그죠?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를 기준 잡아요? 다우를 기준 잡아요? 다우를 기준 잡지. 업종 대표주 30개인데. 니케이요? 빠진 게 없어. 빠지지도 않았고. 응? 어찌됐건 고점 대비 요 정도 7%. 다우 8%. 우리나라 기준으로 3,000포인트 이상. 그리고 S&P 500 지수가 얼마? 고점 대비 13%. 대만이 얼마? 15%. 대만도 지금 보세요. 기술주 비중이 70% 이상인데 70% 이상의 기술주 비중에서 9월 저점, 10월 저점 찍고 돌린 게 절반 정도 돌려놨잖아요. 유가증권 시장은요. 코스닥 절반 돌렸는데 절반 이상 돌렸는데 얘는 못 돌렸어. 응? 그럼 얘가 디커플링이야. 얘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돌릴 수 있을까? 아이 다 올라갔는데 왜 못 간다고 생각해. 디커플링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응? 경기가 무서운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도 유럽에서부터 사상 최대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스닥은 뭐니? 라고 했을 때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인데 얘네도 나쁘지 않아요. 저점 대비 가장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에코프로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몇백 프로 올라오고 이만큼 밀린 거에 대해서 난리 난 것처럼. 로고 차트로 보세요. 티 안 나요? 그럼 일반 차트로도 보세요. 요 기준에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얘랑 똑같이 간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얘처럼 많이 오르기나 했어요? 저점 대비 얘 180% 올라와 있는데 우리나라 기껏 해봐야 20% 30% 올라와 있는데 얘처럼 많이 올라오거나 조정받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결론은 나스닥 지수가 여기서 이만큼 있어도 굉장히 훌륭하다. 왜? 테슬라가 시가총액 미국 시장 5위에서 70% 가까이 빠졌었잖아요. 지금도 고점 대비 무지하게 빠져 있는 거예요, 테슬라. 응? 주식 분할 이후에 고점 대비 41%나 빠져 있어요. 시가총액 5위가 41% 빠져 있다고. 근데 나스닥이 저점을 안 깨고 내려간 것만 해도 행복한 거지. 그럼 우리는 뭘 기준 잡아야 돼요? 아시아 증시 니케이 일본 증시가 얼마? 고점 대비 7%.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300 대비해서 7%. 그럼 3,300 대비 93% 수준에 놓여져 있어야 돼. 그럼 3,300 곱하기 93% 수준의 유가증권 시장이 돌려질 수 있다. 그럼 얼마요? 3,070포인트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니까. 그럼 3,070을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형 잡주에서 갈까? 대형주에서 그냥 툭툭툭툭 건드리고 올라가도 금방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툭툭툭 건드리고 하면 금방이라고. 지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파생 매매할 거 아니면. 다만 지수가 그 정도 강해질 수 있는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생각하시고 그러면 누가 끌고 갈지만 고민을 하시면 돼요. 전체 업종에서 끌고 간 업종이 누구라 그랬어요? 전체 업종에서. 작년 7월 이후에 흐름을 끌고 간 거 완전히 쇠뇌가 되셔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쇠뇌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소형 잡주 거기다가 무슨 건설주 보시죠. 조선주 보시죠. 아니 정신 나와서 왜 건설주하고 조선주를 지금 왜 봐. 거래대금이 없는데. 반등 나와도 거래대금 없으니까 한 방에 두들겨 맞아서 무너지는 코스모와 에코프로 못 봐요. 펀드멘탈이 뒷받침이 안 돼서 그래요. 조선주가 2005년도 선복 과잉 때처럼 그 어마어마한 실적이 지금 나고 있어요. 배가 지금 다 30년 노후 돼가지고 다 새로 배를 만들어야 돼? 2005년도에 선복과잉이면은 그러면 2005년부터 최소 20년, 30년 배를 쓴다고요. 그럼 2025년, 2035년이나 돼야 배가 발주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지. 지금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띠는 업종 말씀드렸어요. 운수 장비, 조선 빼고 자동차의 기준에서.
자동차도 앞에 고점은 못 넘기고 있지만 수급 실적 어마어마하죠. 어? 상상을 초월한다고. 현대차, 기아 봐봐요. 수급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급이. 어? 주봉의 기준에. 어? 수급 보세요. 7월, 9월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그 이상의 수급이죠. 말도 안 되는 뭐 IRA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왜 바이든 대통령 방한해 놓고 기아차 뒤통수 치냐고. 현대 뒤통수 치냐. IRA 때문에 보조금 안 주는 것 같고 우리나라만 안 줍니까? 일본 차도 안 줘. 미국 생산하는 혼다하고 폭스바겐인가요? 그 차 일부 빼고는 74개인가 5개 차종 중에서 11개인가 주고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우리나라만 굉장히 뒤통수 맞은 것처럼 그 비이성적인 논리에 주가 한번 무너지고, 응?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고 있는데 얘하고, 응? 기아, 응? 기아, 그나마 기아는 이제 저고점을 넘긴 거예요. 나머지는요. 조선주 아니야. 결론적으로 업종군에서 얘네하고요. 전기전자 업종. 그분이 없어요. 전기전자 업종. 전기전자 업종 못 가는 것 같죠? 삼성전자는 언제 고점 넘기나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전기전자 업종 이 기준에 좀 이따 삼성전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시장 대비 시장 아직까지 이제 막 8월 고점 넘긴 거 아니에요? 이제 막. 근데 전기전자는요. 8월 고점 넘기고도 한참 위에 있지. 얘 빼고는 자동차와 전기전자 업종 빼고는 화학이 누구예요? 하나솔루션? 시가총액 비중 4위까지 올라온 거는요. LG화학이지. 오늘 안타깝게 시가총액이 5위로 다시 미끄러졌지만 좀 이따 LG화학도 수급 볼 겁니다. 응? 화학 그리고 철강금속 이게 누군데? 누구긴 누구야? 포스코홀딩스지. 철강금속이 날라갔어요 지금? 포스코홀딩스만 갔지 막 현대제철이 막 날라가고 있나? 아니잖아요. 그러면 포스코 그러면 뭐예요? 뭐긴 뭐야? 2차 전지지. 지금 비금속 광물의 시가총액이 얼마? 37조인가? 38조 하죠? 비금속 광물의 시가총액이 38조인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포스코 퓨처엠의 시가총액이 30조를 넘겼어. 비금속 광물의 70% 이상이 포스코 퓨처엠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화학 전부 2차 전지라는 거예요. 2차 전지,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 이외에는 없어요. 근데 무슨 뭐 운수창고를 왜 보고 앉아 있고 건설을 왜 보고 앉아 있어? 황금 대바닥 줍니다. 맨날 대바닥이나 자꾸 앉아 있어.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마찬가지로 거래량 안 터지면은 우리가 들어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안타깝지만 정리를 해야 돼요. 거래가 안 터지면. 한 번에 반짝이는 변동이었다면은 안타깝지만 손절해야죠. 어떻게 할 거야. 쓸데없이 우리가 여기저기 기웃대고 쇼핑할 일이 없다니까요. 응? 얘도 올랐어요. 뭐 오르는 것 같아요. 필요 없다니까요. 완벽하게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전체 종목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뛰어난 업종이 있으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저도 보고 배워야 되니까. 그러면 이 기준은 뭘 설정해서 보는 기준이 되느냐? 요거 다 보고 우리 포트폴리오 보고 그러고 나서 전략 부분 설정하고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검색계 종목군들도 한번 더 놓고 볼 겁니다.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예요. 엄살 부려서 그렇지 삼성전자 누적 수급 보세요. 외국인 지분이 51.6%입니다. 주요 주주 지분이 33.45예요. 기간 지분 빼고 나면 막말로 얘가 유통 물량이 얼마나 돼요? 동학개미를 죽여? 왜 죽여? 시장 8월 고점 이제 겨우 2,500포인트 겨우 2,545포인트 겨우 넘기고 있는데 얘는요 이게 겨우 넘긴 거야? 시장의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거죠. 하이닉스가 아쉬울 뿐이지. 그래도 하이닉스가 1월 3일 저점 대비 20% 올라와 있다고요. 시장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아요. 삼성전기 어때요? 글로벌 시장이 9월 말 저점, 10월 저점 찍고 올라온 거죠. 글로벌 증시가. 얘도 그대로예요. 이번 주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두들겨 맞고 수급 대비해서 미끄러져 있지만 35%. 그리고 이 추세는 과도하다라는 거죠.
거래 수반하고 돌리기 시작하면은 빠르게 따라붙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4월 기준에 하이닉스와 LG전자를 편입하고 있는데 얘도 지금 과도합니다. 지금 누적 수급 대비. 얘도 정확히 10월 말부터 수급이 들어오는데 올해 들어서만 지난해 종가 대비해서 또 저점 대비해서 40% 올라온 거죠. 자, 그럼 따져봅시다. 현대차까지 다 보여드리고 따져봅시다. 기아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44%야. 지난해 말 종가 대비. 현대차는요. 지난해 말 종가 대비 30% 올랐다 눌린 거죠. 그러면 봐보세요. 하이닉스 저점 대비 30% 올랐다 지금 현재 20% 올라와 있어. 현대차 지금 저점 대비해서 30% 올라와 있어. LG화학 이 세 개 종목만 갖고 있어도 IT 자동차 2차 전지에서도 제일 못 움직인다 생각하는 2차 전지의 LG화학을 갖고 있어도 평균 30% 이상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계좌 검사 해볼까요? 에코프로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얘 세 종목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30% 이상 수익이 나 있어야 돼. 근데 엉뚱한 거 하잖아. 지금 바람 필라 그러잖아. 옆에 보고 있고 자꾸. 야 저쪽에 가니까 뭐 대박 났다는데 야 저 종목 소형주 EV 첨단 소재 가지고 400%를 냈다는데 우리 에코프로 600%안 냈어요? 지난주에 편입한 포스코 그룹주들 초대박 아니었어? 막판에 손절 범위 2% 4%짜리 손절 그것도 굉장히 큰 손실이지만 비중 조절하고 대처 잘했다면 크게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기준이잖아. 그럼 얘기했잖아요. 시장이 미친 듯이 날아갈 수 있는 위치인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유럽 사상 최대치에 미국 이렇게 강하고 일본 이렇게 강한데 우리나라만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정치 논란하는 게 아니라 그 불확실성 때문에 멈춰 있잖아요. 그 멈춰 있던 것이 그게 디커플링이 해소가 되면 누가 끌고 갈지만 보자는 거죠. 코스닥의 지수를 다시금 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거래대금이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터졌잖아. 그 거래대금 미친 듯이 터진 게 누가 터뜨렸냐고. 에코프로 BM이 두 종목이 하루에 얼마? 두 종목이 하루 기준에 5조씩 터뜨립니다. 코스닥의 하루 거래대금이 1월 달에 1월 2일 날 얼마까지 밀립니까? 4조 3,600억까지 밀려요. 4조 3,600억. 근데 4조 3,600억이죠. 근데 이번 4월 10일 날 4월 10일 날 제가 요거만큼은 꼭 끄집어내서 보여드릴게요. 4월 10일 날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129회차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고 방송화면 수정 검색기 원고 표작업 여기 있다. 표작업으로 보면 되지. 이날 에코프로 BM이 두 종목이요. 분명히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그랬어요 이거 지금. 이거 방송 원고에 넣어주세요. 23년 1월 2일 날 4조 3,600억 그 거래대금 표시된 방송화면 캡처된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오늘 넣어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한 장 넣어주세요. 4월 10일 날 기준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어떻게 돼 있어요? 두 종목 합쳐서 5조 터졌다니까? 저 두 종목을 손가락질을 하실 생각하지 말고 저 두 종목 때문에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18조까지 터지면서 코스닥에 랠리가 나온 거고 그 랠리가 그래 봐야 글로벌 증시의 S&P 500 지수하고 다 대만 지수 정도 수준뿐이 안 돼요.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야 일본 수준 되는 거고 더 치고 가야 유럽 사상 최대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거래가 지금 옮겨져 오고 있어요 없어요? 옮겨져 오고 있잖아 조금씩. 어디서? 포스코 그룹주들에서 거래대금 이거 눈에 안 보여요? 5조까지 밀려내렸던 거래대금 14조야. 여기서 조금만 힘내면 돼요. 얼마까지? 20조 넘기면 이제 쭈쭈 빤빤 아우 좋아하고 그냥 수익만 줍줍줍 하는 거야. 야 이거 포스코 퓨처엠 팔아야 돼. 막 아까운데 막 이러면서 그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겁내시는 게 뭐예요? 옆에서 얘기해서 속는 거. 이게요. 야 개인들이 너무 샀는데 너무 올라와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옆에도 가지 말라고. 윤정두가 얘기하는 거 뭐였어요? 관여도라고 그랬죠. 외국인 기관의 관여도. 종목의 기준에서의 관여도. 오늘 기준에서도 포스코 퓨처엠이
외국인이 샀든 기관이 샀든 또 혹은 팔았든 그 상관없어요. 한 명입니까? 외국 기관이 한 명이야? 사는 친구 있을 거고 파는 친구 있을 거고 개인이 14만 6천 주나 사서 야 이거 큰일 났네. 개인이 흥분해서 14만 6천 주나 사서 이거 난리 나게 생겼네. 아니 그럼 17일 날 20만 주 샀는데 그 다음날 폭락 오늘도 폭락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나? 말씀드렸죠. 매도와 매수의 기준 수많은 외국인과 기관이 있는데 아니 외국인들 중에서 일부는 차익 실현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차익 실현 안 하고 무조건 갖고 가 상품을 한번 차익 실현하고 차익 실현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환매를 안 한단 말이에요. 돈 넣은 사람이. 그러면 차익 실현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어떻게 환매를 안 했으니까 또 사는 거야. 누구를?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2차 전지를. 또 그러고 있다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2차 전지에 또 그 섹터에 돈이 몰려 들어와. 그럼 또 사는 거야. 사는데 그렇게 사주는데 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바보도 아니고 밑으로 막 집어던집니까? 위에 걸어놓고 팔겠지. 사야 되는 쪽은 안 내려오네 하고 위로 사겠지. 내 돈이야. 거기에 공매도가 바보예요? 공매도가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막 주가를 밀고 내려가? 10원이라도 위에서 팔아야지.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이것도 하나 보시면 돼요. 어떤 거요?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라는 건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전산본부에서 보내주지도 않아. 전산본부에서. 근데 그 기준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어제자에 저희가 이제 그 교육의 기준을 좀 잡아드렸었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외국인 기관의 변동성 매매 기준에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나? 그거 찾을 수 있으면 한 번 더 올려주시겠어요? 외국인 기관 장중에 수급 범위 전산원에서 코스콤에서 올려놓는 거. 그거 어저께 표 작업 주셨죠? 그거 한 번만 더 오케이. 하루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한 장 더 있잖아. 어제 올려준 거. 장전에 한 번. 그게 6시인가 7시예요. 6시인가 7시야. 나 7시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 번. 또 9시 10분에는 외국인만. 위국인 아니야 이거. 글씨 수정해 주세요. 외국인. 응? 9시 40분에 기간 외국인 11시, 1시 10분, 2시 10분. 그리고 장마감이란 말이에요. 내일은 이 시간대 한번 볼게요. 이조차도 전산원에서 주는데 누락이 돼요. 완벽하지가 않아.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해서 외국인 또 혹은 기관들의 수급에 대해서 추정시가 나오는데 오늘 당장의 기준에 포스코 퓨처엠 보실래요? 포스코 퓨처엠 장 끝나고 나니까 매수 기준에 외국인 40만 주에 기관 41만 5천 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들이 매수한 쪽들이 매도한 쪽도 있어. 외국인이 오늘 순매수로 보시면 외국인 팔았고 기관 팔았잖아요. 개인이 14만 6천 주 사서 들어올린 거야? 7,700만 주짜리를 14만 6천 주만 사면 들어올릴 수 있어요? 매도를 보시면 외국인이 45만 주, 기관이 54만 주 팔았어. 100만 주를 팔았어. 응? 근데 바보냐고. 왜 밑으로 막 집어 던지냐고. 안 던지겠지. 걸어놔도 사주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통정매매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고 수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수많은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가 사고 판 거 아니에요. 창구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동향에서도 금융 투자는 팔았고 보험도 팔았고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사고 팔고 있을 거 아니야. 연기금도 팔기만 했나? 아니야. 연기금 32만 5천 주 팔고 산 것도 있어. 29만 5천 원. 단타 쳤나? 연기금이? 아닐 것 같은데. 단타 친 거보다는 차익 실현할 쪽은 차익 실현하고 새롭게 펀딩 받은 쪽은 연기금은 살 수도 있고 또 혹은 팔고 나서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잡히는 거죠. 한 명이야 이게? 외국인도 한 명이에요.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 세 명에서 고스톱 쳐요. 결론은 매수하는 외국인과 기관이 윗방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전체 거래량의 80만 주. 그럼 얼마? 30% 수준이 외국인과 기관이 관여가 돼 있고 그것을 윗방향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어지간하면 밀리지 않아. 우리는 오늘 전량 정리가 됐지만 평균 43만 3천 원에 정리가 된 거예요. 1차 차익 실현도 41만 2,500원이고 나머지 부분의 차익 실현도 41만 6천 원, 41만 원이라고 기준 잡으면 41만 3천 원에 정리가 됐어요. 그럼 내일 갭상승에 42만 2,500원 뚫어? 매수. 2% 위에서 못 사요? 그렇게 사면 안 돼? 밀리면
밀리는 적정 구간에서 사면 되죠. 얘가 이게 정점이에요? 거래가 이렇게 미친 듯이 터지면서 정점 찍는 애 봤어?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서 신고가 나오면서 양봉인데 정점 찍는 애 봤어요? 거래가 급감하면서 꼬리 달고 음봉 떨어져야 고점이지. 근데 왜 팔았냐고? 고점에서 3% 5% 밀리는데 안 팔아요? 고점에서 5%씩 밀리는데 안 팔아? 냅뒀더니 더 가더라야?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에코프로가 되잖아. 에코프로를 평상시에 팔고 사고를 했었어야 이런 고점에서 파는 거지. 여러분들 기준에서 나 이것 점에서 잘 팔 수 있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못 팔잖아요. 여기서 다 사잖아. 낙폭과대라고. 그래놓고 또 엉엉 울고 손절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결론은 자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요. 실시간 따라잡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이겁니다. 맨 처음에 기준에 순매수의 기준으로 보시면 외국 기관이 43,000주, 11,000주 판 걸로 추정이 나오잖아요. 언제? 15시 30분에. 근데 두 번째 매도를 보시면요. 외국인 16만 주에 기관 19만 3천 주 매도로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그램 매도만 41만 주인데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쓰거든요. 매수 매도를. 누락이 됐다는 거죠. 프로그램 수급조차도 누락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냐고.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 수급이 41만 5천 주 매수인데 그런데 그게 누락이 돼 있잖아요. 외국인들, 기관들 합쳐봐야 41만 주가 안 나와. 그러면 물론 2시 10분의 기준에서 외국 기관의 수급이 한번 나온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언제 나오는 거예요? 장 끝나고인데 2시 10분 나오고 장 끝나고죠. 그럼 2시 10분까지 외국 기관의 수급이 프로그램이 제한적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는 나와 있어야 돼요? 2시 10분까지만 이게 나온 거라면은 19만 주? 외국 기준으로 11만 주? 그럼 프로그램 매수가 2시까지 11만 주 분이 없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순매수 말고 매수 매도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시까지 넘겨볼게요. 2시 10분까지. 2시 10분까지의 매도 수량과 매수 수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코프로고 죄송합니다. 포스코 퓨처엠. 2시 10분까지 쭉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11만 주만 나와 있었잖아. 36만 주 매수인데 외국인 말고 기관들도 포함된 거 아닐까? 아니라고.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외국인들 쪽에서만 활용을 한다. 어디든 어느 종목이든 대부분이 외국인이에요. 90% 이상이. 그건 내일 또 보여드릴게. 2시 10분에. 그래서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라고 프로그램 팔아먹는 애들이 있어요. 증권사에 붙여놓기도 하고 또 유사투자자문업, 방송사, 자회사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쥐들이 어떻게 알아? 코스콤이 전산을 쏴주질 않는 거를. 아시겠죠? 두 가지 배운 거예요. 수급에 대해서는. 하나는 실시간 외국기관 따라잡기는 때려주기도 없는 거다. 그거는 절대 속지 말자. 두 번째 기준은 이거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는데 이거는 죽을 수 있어요. 그게 50만 원일 때도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80만 원 갔어. 포스코홀딩스 3월 31일 이후에 개인들이 다 샀지. 그 이전부터도 개인들이 다 샀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나? 이거 어떻게 올라왔나? 이 3월 포스코홀딩스 이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온 게 개인들이 흥분해서 때려 올린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외국인 기관 관여도가 높다. 그럼 오늘 우리 종목 검색에서 나온 현대 무벡스 5,700만 주 거래 터졌는데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말고 그냥 매수를 한번 봅시다. 380만 주 관여도가 10%가 안 되죠. 포스코 퓨처엠의 외국인 기관 관여도는요. 30%가 넘죠. 소형주에서는 외국인 기관 관여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10% 미만 일반적으로. 대형주에서는 최소 15%에서 30%. 아시겠어요? 두 가지 배운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수급 논리 윤정도 앞에서 펼치지 마시고 밑도 끝도 없는 거래량에 대한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윤정도가 딱 시키는 대로 어제 에코프로 조금 움직인다고 흥분해가지고 에코프로가 날아가요. 뭘 날아가? 하루에 28.5%씩 올라오던 종목 6% 올라가면 날아간 거예요? 하루에 2조 4천억 터지던 종목 2조 6천억까지 터진 종목 하루에 그냥 뭐 한 8천억 올랐다고 1조 정도 쌓였다고 와 대박입니다 할 거예요? 큰일 난다 했지. 결론은 그런 수급까지도 놓고 보시려면 다시 보세요.
하이닉스가 수급이 IT에서는 가장 둔하지만은 여전히 수급.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주봉으로 보세요. 주봉으로. 응? 다시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1빠따죠? 1빠따. 자동차, 기아, 현대차. 대박이죠? 이거 곧 좀 다 넘겨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는요,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 오, 대박이네. 삼성 SDI. 수급만 보시자는 거 먼저. 응? 대박이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리가 LG화학을 갖고 가니까 같이 포함을 안 시키는 거고. 삼성 SDI는 전체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을 우리가 설정해서 갖고 가니까 얘도 배제를 하는 거고. 그럼 LG화학은요. LG화학 수급 나쁘지 않아. 얘도 외국인 지분이 48.45, 대주 지분 40%에 기관 지분 빼고 나면은 개인 지분이 6%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럼 6%의 개인 지분이 단타 매매치로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오늘의 조정폭이 35,000원 과도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개인들이 막 투매해서 그렇게 됐나? 아니에요. 개인들은 너무 많이 샀어요. 뭘 많이 사? 0.2%도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흐름의 기준에서 LG화학의 위치가 조금 전에 정중앙 선생님께서도 LG화학 어떻게 폭락했네 이거 어떻게 비중 조절만 명확히 하시라니까. 제발 좀 부탁인데 그냥 막 몰빵하지 말고 시가총액 4위짜리가 한 방에 상한가 갈까? 그거만 하지 마세요. 그 흥분만. 대신에 이런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린 주력으로 가져간다 그랬어요.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합니다. 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포스코 퓨처엠을 보는 거예요. 아이 끝내준다. 끝내주지. 올해 들어서만 100% 이상 수익을 냈는데. 작년부터 갖고 와서 올해 들어서만 100%. 1월 31일 날 13만 4,500 1월 26일 18만 원대 사고 갭 상승 이후에 제가 23만 4,500원인데 요날리 되겠구나. 2월 달로 넘어가는구나. 그 봉이. 다시 1월 달에서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갭 상승 나오고 23만 4,500원 딱 찍고 밀릴 때 여기서 전량 체액션 했잖아. 정확히 23만 4,500원이죠. 여기서 12번의 매수 사인을 냅니다. 비중 5%로 줄였던 거 다 늘려버립니다. 2차 전지 비중 19.5%로 줄이는 거 확 늘려버려요.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가장 먼저 신고가 랠리 2월 1일 날 에코프로 BM이 터졌고 그 이후에 계속 신고가 랠리인데 중간중간에 14%씩 터지는데 거래도 터지는데 오버슈팅 자락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번에 제대로 오버슈팅 나온 거야. 에코프로 무너지니까 2차 전지 끝났다고 악을 쓰고 난리를 필 때 윤정도는 뭔 소리 하고 있어. 에코프로가 휘청한다고 2차 전지가 무너집니까? 매수 28만 4천 원 찍고 저점 대비해서 얼마? 오늘 고점까지 50%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그게 윤정도예요. 그게 우리 방 수익인 거고. 포트폴리오의 비중에서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에서 얼마? 11%를 넣어놨죠. 전체 비중에서. 그리고 문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뭐 IT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뭐 2차 전지가 좋다. 그럼 최대폭 포스코 퓨처엠 20%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LG화학은요 최대 30%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 매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LG화학 갖고. 그렇게 된다면 변동성 매매할 땐 거래 터질 때 들여다보는 거고. 결론적으로 전체 포트의 기준에서는 15%. 내가 30% 채우는데 어떻게 하죠? 가져가요. 이거는. 우린 가져갑니다. 정리 안 합니다. 돌려질 때 그러면 고점에서 일부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종목 정리해서 주력주 먼저 채워놓고. 결론적으로 퓨처엠 같은 경우에 내일 고점을 넘기면 그 자락이 따라 붙어요. 그러면 2% 차익 실현하고 2% 위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 몇백 프로 수익 난 종목을 위에서 2% 위에서 못 사요? 단기간에 50% 수익 난 종목을 욕심쟁이들 아주 우후후 그냥 아주 그냥 장중에 고점 대비 5% 밀린 걸 안 팔아요? 장중에 고점 대비해서 5%만 밀렸나? 6% 밀렸잖아요. 우리 약속했잖아. 42만 2,500원 대비해서 3% 밀렸었구나. 3%. 죄송합니다. 3%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4% 밀렸었네. 굉장히 센 거네. 5%까지도 안 밀리고. 결론은 우린 3%에서 다 차익 실현. 끝. 평균 2%에서 차익 실현. 끝. 내일 치고 올라가면 또 들어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아니다 혀를 내두를 때 지금에 와서 오기 부리고 안 팔겠다 하지 말고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윤정두 정신 나갔네 41만 7천 원이 어떻게 오니 이게 언젠데 14일 날 종가가 얼만데 30만 원대 초반 34만 2,500원이에요. 34만 2,500원 34만 2천 원 거기서 41만 7천 원을 얘기해요. 또 37만 2천 원을 얘기합니다. 이게 언제?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이면 얼마인데? 31만 원인데 37만 원을 얘기해요. 그때는 이런 무거운 게 어떻게 20% 올라오느냐. 4월 14일 기준에서는 어떻게 이게 41만 7천 원으로 올라오느냐. 7천 원 20% 어떻게 더 가냐. 근데 결국은 또 올라오니까 팔라 그러면 또 안 팔아. 말 좀 들읍시다 우리. 외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 팔고 나서 에코프로처럼 에코프로 일본 보시면 되잖아요. 안 팔고 이럴 때 안 팔아? 이럴 때 안 팔아? 이럴 때 안 팔아? 이럴 때 막 음봉 떨어진다 안 팔아? 고점 대비 20% 이상 밀리는데 안 팔아? 냅두니까 끝내준다고? 저기서 안 판 사람이 지금에 와서 팔았다고? 뻥쟁이들. 결론은 팔 수 있을 때 파는 거야. 이럴 때 21% 올랐다가 21.82에서 13%를 내릴 때 팔아야지. 그리고 또 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주 결정타가 50만 원에 샀잖아 우리는. 왜? 거래대금이 1위 프로그램 순매수가 1위였기 때문에 4월 5일 날 시장 대비 요때 가장 큰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움직이는데 안 샀냐고. 지금의 기준에서야 별 거래량 아닌 것 같지만 이때 4월 5일 날 정확히 4월 5일 6일 7일까지 해서 이날 거래대금 1위였다고. 1위. 결론적으로 지금 몇 종목 본 거예요? 주력주의 기준에서 퓨처엔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기준을 잡는데요. 일단은 포트폴리오 전략 기준에 우리가 종목이 이제 많지가 않아요. 얼마큼 있어요?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중에 한 종목, 이 두 종목 중에 삼성전기, L전자 중에 한 종목. 우리 4월 포트에는 하이닉스와 L전자가 15%씩에서 30% 채워져 있습니다. 그대로 쫓아가셔도 돼요. 지금도 그렇게 채우셔서 쫓아가셔도 됩니다. 개별 기준에 최대 30%까지 채울 수 있지만 우리는 아쉽게도 기아가 아닌 현대차의 기준에서 20%를 채워놓고 있어요. 그리고 LG화학 15%, 포스코, 퓨처엠 11%였는데 제로 비중으로 오늘 차익 실현 다 했습니다. 얼마? 오늘 종가 수준 41만 3천 원 전후에서 다 싹 다. 그리고 내일 다시 산다고. 내일 산다고. 왜 안 사? 사야죠. 농담이 아니라. 거래가 2조 3조 이상 터져서 정점으로 인식될 때까지 삽니다. 60만 원까지 목표주가 설정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번 달에 거래대금 최소 5천억에서 1조 이상 안 터지면은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개별 매매 기준에 중기적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여기까지가 6종목이에요. 총 6종목이었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없으니까 5종목이에요. 그조차도 나는 IT 싫어. 그럼 자동차 좀 늘려. 자동차도 싫어. 그럼 2차전지 좀 늘려. 근데 몰빵하지 마시란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얘는 주력인 거고 나머지 요 정도 종목에서 스윙을 하는데 현대수산 인프라코 오늘 한번 수급 봅시다. 오버행 이슈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뭐 전환 물량 들어온 게 만약에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혹은 그게 아직 안 나왔다 할지라도 외국인들은 바보야. 그거 몰라요. 다 알고 사고 있잖아요. 손바뀜 수급에 누적 수급 20% 수준의 매집 작년 10월 26일 이후에 매집 금액 기준 우리나라 4위입니다. 시가총액이 4위가 아니잖아요. 4위. 금액 기준에. 그리고 매집률 기준은 1위일 거예요. 왜? 6개월 만에 무슨 20%를 사. 6개월 만에. 와닿지 않죠? 그 20%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와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 부분 추가적으로 봅시다. 포트폴리오 요 기준에서. 그러면 SK이노베이션 지금 딱 우리 편입단가 수준이에요. 시간이 좀 아깝지. 예? 20만 원까지 또 찍었는데 차익 실현 못한 것도. 근데 SKI테크놀로지 오늘 문자 사인 6, 7번 나갔죠. 잘 편입이 됐고 기존에 차익 실현 한번 하고 재편입의 기준이 됐고 내일 움직임 나오면
그러고 나서 꺾이면 차익 실현할 겁니다. 프로그램 쪽이 대부분 외국인이라고 그랬죠. 외국인 매도, 기관의 매수였는데 요 거래가 더 터져야 돼요. 만약에 거래가 안 터지고 꼬리가 또 달리거나 음봉이 생기면 그러면 일단 물량 정리하고 거래 터질 때 다시 봅니다. 아시겠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2차 전지 기준에서도 스윙, 그리고 얘네들을 미리 들어간 그 기준이 아니에요. 뭐 오늘 기준에서 이거 황금 대바닥주 이제 움직이면 대박 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예측 범위고 쇼잖아. 그럼 얘를 왜 들어가요? 4월 4일 날 600만 주라는 거래대금과 함께 주간 단위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주간 단위에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지. LNF 전일 기준에 어마어마한 거래가 270만 주가 최근 들어 가장 많은 거래예요. 1조 가까이 터진 거.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있다 오늘 기준에. 예? 어제도 종목 검색기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에서 여러분들이 개별 매매 하시려고 하지 말라고. 편입을 하셨으면 문의를 하시라고. 현대무백스야? 6%에 포착돼갖고 상한가야? 그 중간에 어떻게 대처할지. 포스코 퓨처엠이야? 3%에 떠서 오늘 11%가 중간에 탈퇴 신호 나와? 그럼 기계적으로 탈퇴 차익 실현하자고. 막 그냥 프로그램 순매수가 무지하게 들어와서 그 명분이 있어서 차익 실현 안 하고 중기적으로 가져가면 모를까? 응? 어설플 것 같으면, 단기 변동성의 확장이 부담이 될 것 같으면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것도 설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종목 검색기에서의 신호입니다. 편입하세요. 차익 실현하세요. 진입하세요. 차익 실현하세요. 재편입합니다. 그걸 왜 못하시나? 하나기술 13%에 떠서 고점이 24%? 13%에 떠서 24%? 그걸 왜 못하세요? 그 기준의 그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 전체적으로 이거 전체가 아닌 것 같은데 아까도 전체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일부러 그 주요한 것만 해주신 건가? 그 주요한 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판단할 테니까 나중에 전체를 다 해주셔야 돼요. 아까 보니까 이탈된 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진입되고 이탈된 거 시가총액 상위, 그 다음에 시가총액 뭐 1조 이상 1조 미만 다 주셔야 된다는 거고. 오늘은 이게 단가요? 아닌데 아까 보니까 더 있었잖아. 아닌가? 죄송합니다. 볼게요. 1조 이상짜리에서 7종목, 그리고 1조 미만에서 7종목. 평상시에 안 나오던 거예요. 많이 나온 거예요 오늘. 그리고 14종목인데 그러면은 5, 11, 세 종목 어디 가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세 종목이 기아라든가 혹은 캡처를 못하는 거 기준인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이거 보시고의 기준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문자 사인까지 안 나가더라도 현대무백스는 무지하게 올려드렸잖아요. 그 무백스 상한가까지. 이거 6%가 아니라 5%. 이거 다시 올린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아 맞나? 6% 맞나요? 그 다음에 아이테크놀로지가 5.98에서 11%. 그 다음에 퓨처엠은 3%에서 10.6%. 이런 식의 기준이 잡히는데 아이테크놀로지는 좀 더 밑에 잡을 수 있었고 얘는 뭐 더더욱 밑에 잡을 수 있었고 얘도 뭐 12%에서 24%네요. 와 대박. 얘는 못 쫓아가고 얘는 매매가 안 돼. 시가총액 1조 미만이어도 20%까지만 따라붙으니까 그럼 매매되는 거는 1조 미만에서 2개, 그 다음에 1조 이상짜리에서 어우 얘네도 대박이네.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내지는 뭐 손절 기준이 이탈이 잡히면 그대로 기계적으로 하셔야지. 그 다음에 얘. 그리고 이게 상승률 순위로 정리를 해놓으신 것 같다. 그리고 엔캠, 위메이드 잠깐 나왔다가 없어졌고, 그 다음 이렇게. 결론은 얘는 아예 매매를 못하는 거고 따라붙을 수 없으니까 24%까지는. 결론적으로 현대무백스 대박, 만약에 매매를 하셨다면 하나기술 대박, KG ETS, KG 스틸 대박. 종가가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얘네들은 15%까지만 따라붙잖아요. 종가가 이렇게 끝났으면 얘도 손실이 없지. 다 수익이지. 얘도 뭐 종가 이렇게 끝났으니까 뭐 수익인 거고. 얘네만 만약에 잘못 들어갔다면 손절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검색기 활용을 하셔서 변동성 종목은 대처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
포트폴리오 종목 기준에서는 윤정도가 매매사인 잡아드리는 대로. 얘 오늘 신규 편입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면 2차 전지 세계에 있는 거고 현대두산중공업 있는 건데 얘는 이제 차익 실현 여부를 고민하는 거고 요 세 종목 기준에서는 거래가 두 종목이 오늘 터져줬으니 내일 한 번 더 꼬리 달리거나 운목 떨어지면 차익 실현. 그다음 얘도 거래 실리기를 바라보면서의 대처. 얘는 내일 오늘 원래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응? 차익 실현하기로 했는데 내일 한 번 더 봅시다. 차익 실현. 그리고 얘는 최악의 경우 내일하고 모레까지 거래가 안 나오면 정리. 전체 매도하고 거래 터질 때 다시 보는 걸로. 얘도 일단은 최대한 손실 안 보고 나와야죠. 17,000원 쪽에서. 얘는 펀드멘탈이 약하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데 얘는 기다릴 수는 있단 말이야. 다만 변동성 매매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럼 정리해요. 그러면 위에 주력주 빼고 나면은 굉장히 종목이 많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제한적이에요. 2차 전지도 집중돼 있고 또 차익 실현 위치 범위 형성돼 있고. 그럼 종목별로 마무리 지면은 이렇습니다. 다 누적 수급 범위에서 기준을 좀 보시라는 건데 주봉 기준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전자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이제 스윙으로 접혀져 있는데 수급이 IT가 가장 뛰어나다. 더불어서 자동차가 수급이 어마어마하다. 현대모비스까지도.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거기에 그나마 수급이 일정 범위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 거는 퓨처엠과 LNF. 그죠? 나머지는요 홀딩스도 안 좋고. 응? 얘네들도 포스코 그룹주들 다 안 좋죠 지금. 응? 이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다 에코프로도 뭐 다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는요. 손바뀜 흐름 플러스 관여도라 그랬죠. 거래대금에 대한 외국기관의 관여도의 방향성. 정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오늘도 어찌됐건 손바뀜 속에 수급. 개인이 뺏긴 것도 뭐 긍정적이지만 그건 의미 없어요. 큰 물량이 아니라. 근데 손바뀜이 월등했다. 그렇다면 눌림폭에 그러면 과도했다. 오버행 이슈 전환 물량 150만 주에 대해서 해석도 과도한 해석이다. 2,500만 주씩 터지는 종목에. 이렇게 해서 끝을 맺습니다. 자, 유럽 증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미국 증시 나쁘지 않고 일본 증시 나쁘지 않고 나쁘지 않다는 수준이 지금 2,800, 2,900포인트 수준. 유럽은 3,300포인트 이상. 다우지수, 니케이 지수는 3,000포인트 초반. 디커플링 해소되면은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날아갈 수 있다. 어느 업종에서 자동차, IT 그리고 지금 거래 터져 있는 2차 전지. 정점을 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는 변동성이 더더욱 확장되기 때문에 매수 매도 사인 꼭 지키십시오. 개별 매매 기준에 매매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종목 검색기 신호대로 움직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생각을 넣는 순간 힘겨워집니다. 에코프로, 코스모 화학, 레인보우 로보틱스 힘겨워지죠. 잘라낼 때 잘라내야 된다 그랬어요. 포트폴리오 다 보내주시고 잘라내실 때 잘라내시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빨리 옮겨오세요. 빨리 옮겨오셔서 지금 요거 통일시키세요. 공지는 5명, 마케팅은 2명, 홈페이지는 1명 통일시키세요. 5명으로 다 통일시키세요. 예? 공지는 5명, 마케팅은 2명, 홈페이지는 1명, 5명으로 다 설정하시고 5명 차면은 기계적으로 220만 원으로 440만 원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VIP, VVIP 연장 이벤트 또 옮겨오시는 이벤트 있으니까 연락 취하셔서 함께 가시고요. 괜히 이 좋은 장에 뭘 사도 간다 어설프게 대처하시다가 수익을 낼 장에 마이너스 나지 마시고 합류하셔서 네이버 검색하셔서 오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 영상 녹화 끝나자마자 우리는 종목 검색기 빠르게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